자, 반갑습니다. 저는 국가대표 전문가고요. 매주 수요일날 이 시간에 방송을 하죠. 9월 18일입니다. 네, 수요일 공개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지난주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제가 추석 연휴 바로 전날 방송을 했죠. 그리고 연휴 끝나고 또 오늘 수요일인데 뭐 사실 지난 방송 이후에 며칠 거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시장 상황에 그래 큰 변화는 없어요. 예, 전체적인 그림에 큰 변화는 뭐 아직 없는데, 예, 같은 맥락인데 이제 이번 주에 좀 이슈가 있었죠. 우리나라에 국한된 이슈이죠, 사실. 그 돼지열병이 우리나라 국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금 어제 오늘 이틀간 그 백신 관련주 그리고 뭐 육계 그리고 뭐 수산 관련주 등등,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그다음에 방역 관련해서 어떤 특수 소재, 그런 종목들이 이제 아주 뭐 모조리 급등하면서 아주 시장이 완전히 그쪽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석회 그런 쪽. 예. 그리고 이제 지난 월요일 날은 우리가 연휴 끝나고 바로 첫 거래일이었던 월요일 날은 주말 동안에 이제 또 사우디에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예. 뭐 말하자면 뭐 드론을 이용한 테러가 발생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했고요. 예. 그로 인해서 월요일 날은 또 유가 관련주들, 테마주들도 물론 테마주지만 전체적인 그 유가 관련 대형주들, 조선, 건설, 석유화학 플랜트 쪽을 담당하는 그다음에 정유주들, 이런 종목들이 또 오르면서 아무튼 뭐 그런 쪽으로 이슈를 따라가면서 이번 주 월화수 시장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그런 이슈가 터지면서 그쪽으로 몰렸다는 얘기는 그쪽이 아닌 다른 종목은 어땠다는 얘기예요. 반대쪽은, 다른 쪽은 대체로 오히려 뭐 그쵸, 노잼이죠, 노잼. 속된 말로 노잼이 재미가 없어요. 거래량이 그쪽으로 다 쏠려가는 바람에 이제 그걸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블랙홀처럼 그쪽이 수급을 다 빨아들였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뭐 글쎄요, 유가 급등을 미리 어느 정도 예상했거나 뭐 돼지열병 관련해서 예상을 했거나, 아니면 예상을 못 했는데 그냥 그쪽에 물려 있거나, 그죠? 돼지열병 관련주를 그동안 매매하다가 또는 뭐 다른 경로로 매매하다가 물려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번 주에 완전히 뭐 이거 뭐라고 해요? 이런 거는 뭐 돈벼락 맞은 거죠, 그냥. 응? 이글백 같은 거 돈벼락 맞은 거예요, 돈벼락. 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이거를 근데 설마 돼지열병이 우리나라에서 터질 거라는 걸 예상해서 여기서 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모르죠. 그냥 뭐 다른 경로로 샀거나 아니면 여기서 돼지열병 하다가 물린 사람들이 그냥 대책 없이 버텼는데, 예. 점상한가. 이거 점상한가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응? 미리 싸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많다. 이글백 뿐만 아니라 뭐 우진 BNG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됐고, 또 유가 급등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야, 금호석유가 아니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이번에 석유 관련주 별로 보질 않아서. 유가 관련주도 마찬가지죠. 그쪽도 갑자기 그쪽이 터질 거라는 거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지난주에 연휴 전에 미리 못 맞췄으면 이거 못 먹는 거예요. 시초가 바로 떠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뒤늦게 유가 급등했네 해가지고 샀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유가 급등했네? 지금이라도 사야겠네? 샀으면 사자마자 박살 나는 거예요, 이게. 예, 사자마자 마이너스 15%, 16% 물리는 거예요. 이틀 만에.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막상 뭐 결과적으로 잘 먹었으면 다행인데, 이런 테마주들을 막 추격 매수하고 막 샀다 팔았다 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그만큼 큰 리스크를 감수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가 서툴거나 특히 손절매나 이런 대응이 민첩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거 계속 매매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또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미 예전부터 항상 그 테마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부정적인 말씀 많이 드리죠. 단타 아니면 못한다 그랬어요. 미세먼지 테마주, 위닉스는 사실 테마주도 아닙니다. 이건 실적주예요. 미세먼지 관련 실적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때 뭐라 그랬냐면 이거 조심하라 그랬죠. 단타나 좀 하고, 단타 못하면 그냥 하지 말아라 그냥. 응? 이제 와서 이거 하지 말고 하지 말아라 했는데 단타는 나오긴 나왔어 이때.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사서 팔고 뭐 하면은 수익이 나긴 나요. 근데 이걸 막상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하면 먹을 때 조금 먹고 깨질 때 크게 깨져요.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니까 사람이. 그래서 이번에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주들도 그래서 이게 뭐 언제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죠. 그전에도 몰랐지만 지금도 몰라요. 왜? 이게 어디까지 확산이 될지 아니면 언제 잡힐지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더 간다라는 소설을 쓴다면 우리나라 방역 체계가 무너져야 돼요.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틀어막으려고 뭐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뚫리고 계속 전국에 그냥 다 퍼져나가서 확산이 되면 이 종목들이 더 가겠죠. 더 크게 막 폭등하겠죠. 근데 뭐 그걸 바라고 이걸 사는 것도 참 웃기는 거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응? 네, 그쵸. 안 좋은 거에 베팅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좋은 가능성에 베팅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그게 참 모순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단타는 괜찮다. 단타는 뭐 당장 내일 당장 하한가 가는 거 아니면 단타 쳐가지고 수익 내고 나오고 뭐 이런 건 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자신이 없거나 단타가 잘 맞지 않는 분들은 애초에 이런 거는 그냥 안 하는 게 좋죠. 괜히 여기서 얼쩡거리다가 물리면 지난번 여기 돼지열병 때도 여기서 물리면 이렇게 고생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테마주들이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고점 먹고 빠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손절매 합니까? 손절매 잘 안 해요. 초보들은 초보들은 손절매 안 해요. 근데 빠지면 안 팔고 한번 올라오겠지?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빠졌으니까 올라오겠지? 그래도 올라올 때 팔아야지. 이런 생각 다 대부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옵니까 이게? 이게 잘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운 좋게 다시 돼지열병이 터지니까 올라온 거지, 이런 테마라는 게 여러분 한번 물리잖아요. 그럼 기회를 안 줘요. 잘 그냥 계속 빠져. 아까 위닉스도 보세요. 기회 줍니까? 여기서 물리면 계속 빠져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많은 테마주들이 이런 식으로 확 떴다가 그냥 골로 간다고. 아까 뭐 석유, 유가 관련주도 이런 것들도 확 떴다가 그냥 골로 가요. 그러니까 테마주 잘못 물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더라도 손절매를 잘 해야 되고요. 아시겠죠? 무슨 이런 데서 사가지고 중장기 투자한다? 택도 없는 소리죠 그거 진짜. 정말 그러다 한번 뭐 대박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습관 못 고치면 박살 납니다 진짜. 그쵸. 모기가 오히려 가능성 높겠네. 이번에 참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돼지열병이 들어왔는지 참 좀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랬는지 좀 알고 당해야지 이런 것도. 근데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하죠. 돼지열병에 걸린 돼지를 우리가 섭취를 해도 사람한테는 무해합니다. 그러니까 돼지 종에만 걸리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는 안 걸려 어차피. 그 돼지 종에만 감염이 되는 바이러스라고 하죠. 돼지만 아니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문제는 뭐 기분이 좀 꺼림직한 거고, 그리고 이제 가격이 아무래도 돼지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돼지 가격이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제 다른 대안을 찾겠죠 사람들이.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왜냐면 이게 막상 여러분들이 돼지열병 때문에 돼지 안 먹으려고 해도요, 돼지를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돈가스도 안 먹어야 되고, 뭐, 다, 이것저것 다 안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거 다 안 먹어. 돼지 수요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돼지열병 때문에 정말 돼지고기를 안 먹고 돼지 가격이 그것 때문에 안 올라간다? 그런 일은 막상 없다. 왜? 중국을 보면 알죠. 예. 중국이 그렇게 돼지열병 해도 돼지 가격 폭등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아무튼 예. 이런 이슈는 지금 예상이 힘들지만 단타로만 접근을 해야 되고, 예. 그 어설프게 접근해서 손절 못할 바에는 건드리지 말라. 예.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시장이 이번 주에 지금 이 부분을 설명 안 하고는 다 설명이 안 돼요,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걸 좀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 뭐 좀 더 뭐 갈 수도 있고 그래요. 뭐 오늘이 고점 아니겠지. 예, 지금 오늘도 상한가기 때문에 이글벳이 대장주 이글벳이 오늘 상한가이기 때문에 뭐 내일 뭐 추가 상승이 조금이라도 더 나오거나 뭐 하루 이틀 더 갈 수는 있다고 보는데, 예, 뭐 어디까지 정확하게 갈지를 알 수가 없고 그 경로도 알 수가 없어요. 바로 갈 거냐 아니면 또 뭐 흔들었다가 갈 거냐, 뭐 갔다가 흔들었다가 다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뺄 거냐,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초보자들은 조심해야 된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제가 또 얘기한 게 있어요. 모나미도 제가 이때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일본 관련주들 제가 그나마 좀 볼게 일본 관련주다,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들 IT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때 어떤 분이 모나미 신성통상은 어떻습니까? 질문하시길래 제가 이쪽은 아니라고 했어요. 예, 실제 모나미가 수혜가 없다, 별로. 응? 실제 수혜가 별로 없다. 여러분들이 진짜 무슨 반일 불매운동 한다고 해서 뭐 모나미 펜만 가서 드립다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별로 수혜가 없고, 그리고 수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 큰 수혜는 없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잘못 걸리면 큰일 나니까 하지 말아라. 이것도 제가 경고해 드렸죠. 결국 이것도 뭐 이건 그나마 한번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크게 결국에 이렇게 빠졌고, 이런 자리에서는 저희가 한번 단타반에서 어젠가요? 예, 들어갔다가 오늘 손절매도 하긴 했는데, 이런 데는 한번 해볼만 한 자리이긴 했어. 이런 데는 낙폭 가되니까 2단 하락이 나왔고 61선. 근데 여기도 안 돼. 예? 이렇게 싸게 나름대로 노려서 들어가는데도 수익이 안 나요. 그거 아니면 뭐 손절 해버려야지 어떻게. 이거 계속 또 보유하면 이거 어디까지 빠질지 모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적주라든지 뭐 이렇게 좋은 성장주들은 좋은 자리에서 좀 낮은 자리에서 샀으면 버티기도 가능한데,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항상 사놓고 버틴다? 위험하다. 자, 그래서 시장을 좀 본격적으로 보면요, 우선 제가 지난주에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렸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런 내용이었죠. 특별히 호재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특별히 뭐 9월 들어와서 글로벌 증시나 이런데 무슨 뭐 미중 무역 전쟁이 크게 해결된다라는 뭐 그런 징후도 사실은 없고요. 뭐 협상을 한다라는 얘기만 있지 아직 없고, 그리고 뭐 한일 관계가 해소된다든지, 뭐 그리고 홍콩의 어떤 시위 정세 문제가 해소된 거는 아니죠 아직,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6월, 7월, 8월 달에 우리 시장을 괴롭히고 글로벌 증시를 괴롭혔던 악재가 제대로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호재가 딱히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시장이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시장이라는 게 꼭 악재가 있어서 빠지고 호재가 있어서 올라간다기보다는, 예, 이 메이저들의 어떤 수급 논리에 의해서 과도하게 빠지기도 하고 다시 또 좀 회복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 거지.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아주 이성적으로 딱딱 움직이면 별로 변동이 없어요. 정상인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있어야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지난주 이번 주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과도하게,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강하게,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하게 반등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코스닥은 좀 지그재그 형태로 반등이 이어질 것 같다 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죠 최근에. 지그재그로 가고 있는데 이 지그재그의 어떤 각도도 제가 당초에 봤던 뭐 이런 각도보다는 좀 더 위쪽으로 강해요. 제 생각보다 강해요 지금. 그리고 코스피는 연속 반등으로 지금 추세 저항을 돌파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죠? 지난주에 했던 얘기 이거네. 제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 이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여기가 돌파됐다 이거. 여기가 돌파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는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건 왜 제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게 이 추세가 돌파됐냐 안 됐냐가 하나의 기준인 거예요. 근데 돌파가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 저항이 돌파되기 전에는 맞고 떨어져서 조정을 좀 깊게 소화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됐었지만 여기가 돌파된 이상 이제는 뭐 큰 조정 큰 하락을 생각하는 거는 조금 넣어두고 좀 눌리더라도 살짝 눌리는 조정, 눌림목 조정 정도 이런 흐름을 예상하면서 좀 생각보다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지난주 방송 내용이었던 거예요. 대신에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좀 조정은 나타날 수 있다. 왜냐면 이게 지금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막 연속으로 막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과거 통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막 5일 연속, 6일 연속, 7일 연속, 8일 연속 이렇게 가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간혹 나와요, 간혹.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뭐 한 4일 오르면 한 이틀 쉬고 또 그 다음에 3일 오르면 또 하루 이틀 쉬고 이렇게 하락하고 이렇게 가는 게 보통 일반적이지 하루도 안 빠지고 막 2주 동안 올라가고 이런 거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조금 눌릴 수 있다. 연속해서 올랐으니까. 그런 말씀 정도는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야, 근데 코스피가 정말 대단한 게 오늘까지 며칠 연속 반등인 줄 아세요? 오늘까지 무려 9거래일 연속 상승했어요. 9거래일.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 장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분위기가 좋은 것도 아닌데 오히려 이런 틈을 타서 시장이 9일 연속 반등을 하고 있어요. 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생각보다 강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가 또 그러면 10일 연속, 11일 연속, 12일 연속 이렇게 가느냐? 그 가능성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계속 가 그게? 그러니까 시장은요.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생각보다 시장이 좋고 중요한 저항을 돌파됐기 때문에 앞으로 큰 하락보다는 왔다 갔다 이렇게 좀 쉬어가면서 재차 상승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9일 연속 상승한 이 상황에서는 어떤 가능성을 대비해야 됩니까? 조금 이제 조정 하루 이틀을 최소 하루 이틀이라도 또는 뭐 일주일 2주일이라도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언제든지 내일부터든지 뭐 내일 모레부터든지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어났나요? 근데 1월도 보시면 1월도 보세요. 이렇게 오르면 한 이틀 빠지고 3일 오르면 하루 빠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야. 가더라도 좀 이렇게 쉬었다 가야 된다고. 쉬었다 이렇게 밑으로. 또 이렇게 올랐으면 또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이때는 좀 세게 빠졌죠. 이렇게 좀 누렸다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계속 가는 거는 좀 흔치 않은데 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 얘기를 했죠. 다만 미증시가 나중에 또 하락하고 뭐 하더라도 이제 폭락할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다. 연속해서 폭락할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시장이 아무튼 생각보다는 강하게 미증시도 또 올라왔어요. 근데 미국도 여기 보시면 여기 돌파하면 또 신고가거든요. 사상 신고가예요. 미국도 벌써 또 사상 신고가 근처에 또 달라붙었어요. 근데 여기가 글쎄요. 또 바로 돌파돼서 여기서 또 신고가 랠리가 바로 펼쳐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미지수. 또 여기는 걸릴 수 있죠. 또 걸려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럴 가능성 충분히 열어놔야 됩니다. 무조건 여기 돌파합니다. 이번에 뚫고 갑니다. 이거는 못해요. 예상 못해. 좀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는 거죠. 이게 지난주 얘기였고 뭐 이번 주도 뭐 별 차이는 없어요.
지난주 얘기랑 이번 주 얘기랑 별 차이 없어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 뭐 그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한 호재 없이 견고한 반등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추세 돌파 이후에 추가 반등이 이어졌지만 아까 제가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지금 추세가 돌파됨으로써 이제 저항이 없어진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가 저항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가? 요런 자리가 추세 저항이기도 했고, 또 무슨 저항이 있어요 이때? 여기 뭐가 있습니까? 파란색 60일 이동평균선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저항이었던 거거든요. 저항이었으니까 여기는 좀 눌릴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를 돌파했죠. 돌파했으니까 일단 더 갈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다시 더 올라오면 또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또. 왜냐면 지금 시장이 아직은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항이 계속 있습니다. 저항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나중에 여기 끝판왕 추세가 있어요.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요 추세가 이제 끝판왕 추세죠. 또 저항이 있어. 또 무슨 저항이 있습니까? 여기 120일 이평선 저항이 있죠. 이제 또 그 다음에 전고점 저항이 있죠. 이런데 이런 데서 횡보했던 자리, 횡보했다가 눌렸죠. 급락했죠. 그럼 다시 그 자리까지 올라오면 여기 이제 매물 저항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매물 저항이 강력한 두터운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는. 근데 그 자리가 뭐 대체로 코스피 2080에서 2090 정도, 2080에서 2090 정도가 또 강한 저항이 존재한다. 그리고 단기 과열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또 하나 속도 측면에서 좀 부담스러운 지표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8월 초에 이때 방송을 열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때 여기서부터는 주식을 좀 현금 비중 확대하고 조심해야 된다. 더 빠질 수 있다. 투매 나올 수도 있다. 재수 없으면 이런 식으로 방송을 많이 했거든요. 조심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날 방송 열어서 이제는 조심하면 안 된다. 이제 여기 와서 조심하면 안 되고 여기서 주식을 팔면 안 되고 기다려야 된다. 오히려 사야 된다 이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 공개방송 녹화 자료가 있죠. 한번 8월 7일 수요일 공개방송을 보시면, 녹화방송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근거, 그때 여러가지 근거를 제가 들어드렸어요. 근데 그 근거를 지금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 중 근거 하나가 뭐였냐면 여기 밑에 보이시는 보조지표가 있을 거예요. 뭐예요? 이격도, 20일 이동평균선 이격도라는 보조지표가 있는데, 이건 뭐냐 20일 이평선하고 주가가 얼마만큼 벌어져 있는가, 위아래로 요걸 나타내는 건데, 이게 이제 너무 과도하게 밑으로 벌어졌다는 거죠 그때. 그래서 여기가 이제 85까지 왔다는 거예요, 코스피닥 기준으로. 이거는 이 정도로 급락해서 21선과 멀리 떨어지는 이런 구간은 역사적으로 아주 확률 높은 저점 구간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근데 그게 결국 맞았죠? 응? 맞았잖아. 여기서 주식 팔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두 번 죽는 거지. 근데 이제 반대의 상황이 왔어요, 여러분들. 반대의 상황. 무슨 얘기냐? 이게 이격도가 위로 너무 과도하게 올라왔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이 21선보다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연속해서 올라와서 요런 자리 이격도가 105입니다. 20일 코스피 지수 20일 이격도가 105 정도까지 왔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20일 이동평균선의 현 위치보다 현재 주가 위치가 5% 위로 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코스피가 그러면 그 이상 21선보다 더 높은 위치로 속도 높게 계속 반등하는 경우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격도가 105 이상 올라간 적이 있었느냐?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정말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아주 금융위기 나온 다음에 금융장세가, 유동성 장세가 올 때는 뭐 그 이상 간 적이 있긴 있어요, 간혹가다. 근데 이건 진짜 특수한 경우고 10년에 한 번 나오는 경우고요.
저때 금융위기 이후의 사례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는 이격도 밑으로도 많이 벌어졌으니까 특수하게.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현 주가 정도가 속도상으로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거죠. 속도상. 제가 콩나무님 좋은 질문입니다. 예. 근데 인버스를 하느냐?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속도를 얘기한 거지 무조건 지금부터 폭락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폭락하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잖아요. 그러면 이격도 어떻게 됩니까? 주가 옆으로 횡보하잖아요. 그러면 이평선, 21평선 점점 올라와요. 이렇게. 그럼 이격도 내려와요.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보세요. 이렇게 갈 때도 보시면 이렇게 21격도 확 벌어졌을 때 이렇게 속도가 너무 빠를 때 벌어진단 말이에요. 너무 슈팅 나왔을 때. 근데 옆으로 일주일 쉬어. 일주일 쉬고 완만하게 가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더 가는데 이격도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격도라는 개념을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이것도 여러분 이런 거 다 산 교육입니다. 뭐 책에서 책 글씨로 써 있는 거 백날 읽어봐야 이해도 안 돼, 여러분들. 이격도가 뭔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건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지금은 뭐 꼭 하락을 한다, 뭐 하락할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하락을 한다 안 한다 이걸 예상하는 거는 그건 노스트라다무스를 하겠다는 거고, 최소한 속도 측면에서는 부담이 있다. 그래서 뭐 하락을 하든 뭐 쉬어가든 조금 추가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기는 힘들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확실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요약을 했어요. 다시 저항권에 왔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 9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피로감이 있다. 피로감이 있다. 11일, 12일, 13일 연속 가는 경우 거의 없다. 그리고 이격도 관점에서도 단기 상승 속도 부담이 있다. 현재 이격도가 105인데 106, 107, 108, 109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번에 그게 나올 거라고 예상한다는 거는 굉장히 무모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큰 하락은 아니더라도 단기 조정 또는 단기 뭐 물량 소화하는 흔들리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과정 정도는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하락의 강도 얼마나 빠질 거냐, 어떻게 빠질 거냐, 언제 빠질 거냐. 근데 이거는 뭐 예언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할 수도 없고 뭐 의미도 없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주식은 예측도 중요하지만 결국 대응이에요. 예측 30%, 대응 70%.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측은 무슨 예측입니까? 한번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자리 같은데 라고 이 정도만 예측해놓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내일 어떤 뉴스가 나올지,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뭐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거 다 알았으면 돼지열병 관련해서 사서 수익 내면 되는 건데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 가능성 대비하고, 대신에 조정이 나오면 이제 조정 시에 시장이 하락할 때 주식 비중을 좀 확대를 해야 된다. 지금은 현금을 좀 늘려놓고 대비한다면, 일단 제가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본다면 폭락은 아닐 것 같아요. 폭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이제. 당장. 뭐 나중에 뭐 한 달, 두 달 뒤에는 폭락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9월 하순에 폭락할 것 같지는 않아,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은 일단 여긴 넘어갔고 좋은 상황인데, 대신에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어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쉬어가는 가능성이 좀 높다. 그 정도 염두에 두면 될 것 같아요. 제 시나리오는 요 정도?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시나리오 정도 열어두면서 우리가 내일 모레 또 확인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대충 여러분 밑그림 잡히죠?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놓고 대응하는 거랑 그냥 하는 거랑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만약에 눌리면 지지라인은요 이런 자리예요. 이런 자리. 60일 이평, 이제 60일 이평선이 처음에는 저항이었죠. 돌파되기 전에는. 돌파가 되면 뭡니까? 돌파가 되면 다시 지지라인이 되는 겁니다. 파란색 선이. 예. 그러면 지지라인이 60일 이동평균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돌파된 하락 추세선이 저항이었는데, 이제 돌파됐으니까 뭐예요? 또 지지선이죠? 그럼 이 주황색 선도 지지선이에요. 앞으로. 그러니까 짧게 눌리면 한 61선 정도, 좀 많이 눌리면 추세선까지, 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정확하게 뭐 딱 어디까지 눌린다라는 거는 몰라요 지금. 그 정도 열어두고, 그 다음에 또 저항 자리 찾아보면은 지지자 찾아보면 이런 자리가 사실 저항이거든요. 요런 자리가 여기 지지 받다가 그래서 콱 무너졌잖아요. 그럼 여기에 또 저항선이에요. 저항선. 여기가 저항선이었어. 근데 돌파됐죠. 저항이 돌파됐잖아. 그럼 뭐예요? 여기 지지선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런 자리가 좀 확률 높은 지지 라인이에요. 61선도 겹쳐 있고, 그죠? 61선과 돌파된 전저점이 앞으로 조정 시에 중요한 지지선 역할이 될 수 있다. 뭐 지지될 확률이 100%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여기 왔다 갔다 하다 여기 깨버리면 또 골치 아파집니다. 그때는 또 약간 애매해지고 좀 혼란스러워져요. 그때는. 그때 가면 또 제가 또 설명드릴 텐데, 일단은 뭐 거기까지 또 얘기하기 시작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요. 일단 그 정도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우리 시장이 끝판왕 추세가 남아있어요. 끝판왕 추세. 뭐냐면, 여러분 시장을 보실 때 코스피 지수도 봐야 되고 코스닥 지수도 봐야 되고 뭐 다 여러 가지로 봐야 되죠. 하나만 보고 코스닥 하나만 보고 뭐 시장 판단을 하고 코스피 하나만 보고 판단을, 이거는 안 맞아요. 잘 다 다른데.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코스피 200 지수예요. 코스피 200. 코스피 200이라는 건 다들 뭐 아실 겁니다. 코스피 200은 코스피에 속해 있는 200개 대표주들,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따로 지수를 구성한 지수인데요. 물론 이제 코스피랑 코스피 200은 거의 비슷해요. 어차피 코스피 200 종목들이 시가총이 크니까 코스피 따라 움직이죠. 근데 그러니까 대략적인 흐름은 비슷한데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제 코스피 지수보다도 사실 코스피 200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코스피 200이 바로 코스피 200 선물 지수랑 연동이 되는 지수이기도 하고, 실제 외국인과 메이저가 컨트롤하는 지수가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코스피 속해 있는 전체 종목 800개, 900개를 다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컨트롤이 힘들어요. 근데 코스피 200은 딱 선물 바스켓에 들어간 대형주들 가지고 프로그램 매매도 짜고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 외국인들이 컨트롤을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항상 중대한 추세적인 분석을 할 때는 코스피 200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코스피 200 지수 기준으로 바로 이 자리가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보이죠? 이게 무슨 추세선입니까? 하락 추세선이죠. 하락 추세선. 중장기 하락 추세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아직 이 하락 추세선 밑에 있기 때문에 이 중장기 최대 하락 추세선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시장은 하락 추세인 거예요. 하락 추세 중에 만나는 단기 반등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지, 하락 추세가 끝난 게 아닙니다. 단기 반등일 뿐이에요. 여기가 지금 저항이 아주 강력한 자리입니다. 여기 보이죠? 근데 이 선에 지금 다 왔어요. 이 선에 거의 다 왔어. 뭐 이 선은 조금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편차는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린 선이 뭐 아주 뭐 절대적인 선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런 선이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위에 회색 선이 하나 있는데, 이 회색 선이 또 굉장히 묵직한 선이죠. 아주 묵직해. 바로 241선. 241선은 1년 선입니다. 1년이 거래일수, 주말 빼고 뭐 빼면은 거래일수로 1년이 돼요. 1년 이평선이 1년 이평선을 제가 굵게 해봤는데, 굉장히 이제 이런 선들은 장기 이평선일수록 뭐 신뢰도가 높아요.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지지선으로서 작용하는 경우
이렇게 저항선으로서 작용하는 경우, 이렇게 이탈되면 어떤 대세가 전환되는, 여기가 지지되다가 이탈되니까 그냥 여기 저항으로 확인하다가 그냥 시장이 완전히 추세가 변경돼 버리잖아요. 하락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묵직한 선이에요. 이런 선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위로.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하찮게 보일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 자리가 여러모로 봤을 때 중요한 자리고, 눌릴 수 있는 거죠. 이거 봐도 눌릴 수 있죠. 예, 눌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눌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대비해야 되니까 조금 쉬어갈 가능성을,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 말이 안 돼요. 어떻게 계속 가. 근데 이제 그렇다고 폭락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젠가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고 다다음 달이 될 수도 있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넘어가면 아주 좋은 겁니다. 응? 여기서 눌렸다가 나중에 여기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는 정말 좋은 거예요. 코스피 200 지수가 중장기 하락 추세를 넘어가는 거예요. 예, 하락 추세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이제 좀 좋아진 건가? 얼마큼 좋아진 건가? 의미 있는 건가 이게? 이런 걸 판단하기 힘들 때는 이런 중요한 지표를, 추세를 보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게 돌파돼야만 하락 추세가 끝났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이 기준을 미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당장 돌파될 것 같지는 않아. 네, 이렇게 보시고요. 하락의 강도 타이밍은 미리 예언하지 말자. 대충 대비만 해놓자. 대비는 뭡니까, 여러분들? 대비라는 게 뭐예요? 어느 정도 대비하면 될까요, 우리가? 주식 다 팔고 현금 100% 갖고 있으면 되나요? 그건 또 너무 과하죠? 네? 그건 또 너무 과한 대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현금 좀 가지고 있고, 또 주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좀 쳐낼 수 있는 대비를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정도 보면 되고, 대략 지금 시장 상황 이해됐다, 밑그림 정리가 됐다 하시면 3번 눌러보세요. 네, 이해가 됐으면 3번. 네, 좋습니다. 일단 설명은 다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쭉 하면 보통 40분이 걸리더라고요. 40분 이내로는 이렇게 설명을 다 하기가 힘들어. 제가 좀 꼼꼼히 설명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40분이 딱 지나갔는데, 일단 중요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겁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얘기를 여러분 걱정하세요 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비를 좀 하시고, 이제 시장이 눌리면 이런 데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회가 눌리면 좀 다시 그때는 주식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고, 올라와서 만약에 여기 돌파되면 그때는 정말 이제 좋아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조정시, 하락시 주식비 중 확대를 준비하면서 시장 체크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종목별, 섹터별 설명을 좀 더 이어서 해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시장이 굉장히 좀 특수하거든요. 그 석유 관련주, 그리고 그 돼지열병 관련주들로 너무 쏠림이 나타났고, 또 이번 주 그쪽 말고 어느 쪽으로 쏠리던가요? 여러분, 이번 주에 조금 지수는 좀 괜찮은데 이상하게 내가 보는 종목들이 안 올라가고, 도대체 뭐가 가는 거야? 이런 느낌 받으셨던 분들 계시죠? 응? 이거는 개인차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번 주에 내가 보는 종목 잘 갔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조금 제가 보는 종목들, 제가 관심있게 보는 종목들이 그렇게 시원치는 않았거든요. 좀 쉬어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이번 주 저희가 보는 종목들. 근데
반도체가 안 가다가 오늘 좀 갔어요. 오늘. 그러니까 반도체는 오늘 좀 갔는데 또 뭐 오늘 안 간 종목도 있으니까. 예, 종목마다 좀 차이는 있죠. 근데 보시면 지금 조금 그 중소형주들은 그 테마주, 아까 말씀드린 테마주들이 중소형주를 끌고 갔다고 한다면 대형주들이 이번에 최근에 굉장히 강해요. 야, 대형주들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장을 겪으면서 이런 장을 겪으면서 느꼈던 게 뭡니까, 여러분들? 주로 야, 내가 우량주라고 해서 대형주라고 해서 믿었던 종목인데 정말 이렇게 처참하게 박살이 나는구나. 올라가는 건 찔끔이고 내려가는 건 아주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내려가는구나. 아주 질려버리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대형주, 우량주라고 해도 믿으면 안 되는구나. 뭐 그런 게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아닙니까? 아주 징글징글 하잖아요, 이거. 대형주가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이런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근데 이번 주는 이런 종목들이 좀 잘 갔어요. 그동안 우리한테 배신감을 주고 좌절을 줬던 대형주들이 좀 잘 가. 그러니까 지수가 간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뭐 KB금융, 은행주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 잘 보지도 않죠. 초반에 무슨 뭐 이렇게 기업 분석 좀 하는 초보 때나 좀 은행주 좀 보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은행주 같은 건 아예 보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변동폭이 작고 무겁기 때문에 매매 관점에서 매력이 없거든요. 기회비용 측면에서 매력이 없어요, 은행주는. 그래서 안 보게 되는데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다가. 근데 여러분 이게 부럽습니까? 냉정하게 봤을 때 이게 뭐 우리가 그렇게 크게 부러워할 그런 흐름은 아니거든요, 막상. 뭐가 부러워, 이게. 뭐 그동안 고생하다 이만큼 올라온 건데. 그죠? 뭐 얘뿐만 아니라 뭐 하나금융지주 이런 은행주들도 최근에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뭡니까? 제가 얘기했던 방금 셀트리온,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이런 종목들이 뭐예요? 특징이 시가총액 대형주라니까요. 대형주. 또 코스닥 시가총액 대형주 중에 뭐 있어요?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보시면 아주 이게 뭐 다들 잘 아시는 종목일 거예요. 스튜디오 드래곤. 근데 얼마나 우리한테 배신감을 줬어요. 뭐 저는 이런 종목 잘 매매 안 하지만 아주 그냥 계속 빠져요. 12만원까지 갔던 이런 우량주가 설마 했는데 5만원까지 빠졌다고, 이게. 반토막 났어요, 1년 만에. 근데 그런 종목이 최근에 좀 다시 잘 가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뭐가 간다고요? 지수가 간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가고 테마주들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형주를 내가 은행주를 하고 셀트리온을 뭐 지금까지 버텼거나 나는 굳이 또 대형주를 좋아해서 대형주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주열병 하는 사람들, 이런 종목 아니었으면 사실 지수 대비해서 그렇게 수익이 잘 안 나는 장세였던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지수 대비 소외감이 들었어도 그거는 그럴 수 있다, 충분히.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고, 뭐 너무 그거에 자책하고 자괴감 빠질 필요 없어요. 이런 장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 저런 종목들이 가는 틈새에서 좀 중소형주 중에 또 멀쩡한 종목들, 또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안 갔다는 얘기예요. 예? 이 구간에서 가는 종목이 있었다면 안 가는 종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또는 요런 구간에서 요때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최근 구간에서는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완만하게 견조하게 조정을 소화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8, 9월 초에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지금 9월 중순에 이렇게 쉬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이렇게. 이런 종목은 앞으로 지수가 쉬어가고 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더 하락할까요?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예. 오히려 이런 종목이 앞으로 어떤 시장 이 섹터별 순환매가 돌 때에
다시 상승 꼭 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이런 종목이 무조건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 또 너무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요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종목은 또 우리가 지수가 조금 흔들릴 수 있고 쉬어갈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조심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종목들 오히려 또 우리가 매매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다시 이렇게 터질 수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1차 상승하고 2차 파동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지수가 이렇게 폭락할 때는 사실 다 하면 안 돼요. 뭐 저런 종목이든 이런 종목이든 하면 안 돼. 예, 거의 다 빠집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수가 폭락한다고 합니까? 지수가 다시 폭락한다고 했어요? 그 가능성 높지 않다고 했잖아요. 쉬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쉬어갈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쉬어갈 수도 있겠죠. 이 정도 흐름이라고 한다면 전 종목 폭락하고 뭐 골러가는 장이 아니에요. 골러간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쉬어간다는 얘기지. 쉬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쉬어갈 수 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얼마든지 또 순환매가 돌고 시장 섹터별로 또 가는 종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관점에서 종목들을 한번 잘 또 선정해 보시면 좋겠다. 예. 지금 막 뭐 어제 오늘 막 연속해서 급등하는 종목도 불나방처럼 따라다니지 마시고, 그런 종목은 이제 좀 위험하다라고 좀 생각하시고, 또 반대편 지금 안 가는 종목들을 또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불나방처럼 매매해가지고는 돈을 잘 못 벌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 한 것 같아요. 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시장이 이제 글쎄요, 뭐 아주 완벽하게 하락 추세가 돌파되고 뭐 대세 상승을 얘기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쭉 봤죠. 그래도 이제 하락 추세 거의 돌파되기 전에 마지막 어떤 진통 과정, 마지막 어떤 진통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문스탁님은 이제 거의 하락의 9분응선 90% 이상 넘어갔다, 뭐 이렇게 뭐 설명하시기도 하던데, 뭐 그 정도, 100% 넘어간 건 아닌데 90% 이상 넘어간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동안에 벌써 이게 뭐 언제입니까 도대체. 이게 거의 1년 반, 2년이에요. 2년. 2018년 상반기부터 고점 먹고 빠졌으니까 2년 동안 하락장 고생하셨는데, 이제 또 좋은 날이 오겠죠. 그죠? 자, 좀만 더 잘 견디시면, 우리가 지금 사실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는 장은 아닙니다. 하락장에서 어떻게 큰 수익을 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장세가 돌아서면 우리가 큰 수익 낼 수 있어요. 진짜 그때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괜히 이상한 뭐 불나방처럼 매매하다가 골러가면 안 돼요. 그죠? 그런 분들이 계시다니까. 진짜 별거 아닌 하락장도 아닌데도 이상한 테마주 물려가지고 계좌 반토막 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잘 견뎌내시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좀만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 때 또 뵙겠습니다. 이상.